2013년에 개봉한 겨울왕국, 신드롬을 일으키며 어린 관객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한국에서는 1000만이 넘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흥행 기록 12억 달러,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부분 수익 1위, 86회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써내려간 겨울왕국은 두 편의 단편을 제외하면 후속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개봉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9년 겨울왕국2를 개봉하면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1000만을 넘기며 두 작품 모두 흥행 대박을 이어갔습니다. 흥행만 이어간 것이 아닌 캐릭터들의 성장과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을 멋있게 마무리하였는데요. 제작 일지들이 포함된 블루레이가 4월 3일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왕국2 제작진들이 말하는 제작비와 설정들, OST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겨울왕국이 원작이 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눈의 여왕입니다. 이 책은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의 작품으로 제작진들은 그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자 작품에 간접적으로 등장시켰는데요. I do know. What are you reading, Your Majesty? Some new Danish author.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덴마크 작가가 한스 안데르센을 말한 것입니다. 또 책을 자세히 보면 인어공주의 에리얼이 보입니다. 제작진들은 이렇게 숨겨진 요소를 이번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제작진들이 공식적으로 말한 이스터에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개의 목각 인형이 있는데요. 왼쪽은 제작 디자이너 마이크 지아이모, 오른쪽 인형은 배경 기술 감독 데이비드 웜슬리입니다. 또한 이 초반 장면에는 덤보, 베이맥스, 볼트,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요소를 단순히 이스터에그가 아닌 겨울왕국 전체에 영향을 준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마법의 숲입니다. 이 숲의 가장 큰 특징은 곧게 늘어선 나무들인데 이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그려낸 아이빈드 어렉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것입니다. 단순한 숲이 아닌 마법의 숲을 그려내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현장 답사도 갔었습니다. 조금 더 이 비밀의 숲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뻔한 마법의 숲으로 묘사되기 싫었던 제작진들은 실존하는 곳에서 모티브를 따오기로 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눈의 여왕 작가가 사는 곳인 북유럽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답사를 갔으며 제작진들은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숲에서 사는 노덜드인들은 북유럽 사미족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사미족들은 술록을 기르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실제로 탐사를 가긴 했지만 숲을 구성하는 식물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식물학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노르웨이에 사는 식물들로 구성해서 다양한 색을 더했습니다. 숲의 가장 큰 핵심인 정령은 스칸다니아 지방과 고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자연 마법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령들의 등장이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사의 마법과 엘사 또한 정령으로 볼 수 있다는 제작진들의 말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작에서 정령들이 엘사를 처음 만났을 때 항상 분노하지만 이후 교감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점이 엘사를 정령으로 묘사하는 제작진들의 방법입니다. 영화 속에서 멋지게 표현된 정령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령들의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 주제곡 렛잇고에서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작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이 뭘까 하는 고민을 했었고 이를 영화 속에 녹여내기로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바람의 정령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왕비와 정령이 상당히 친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면을 안나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설화에서는 바람의 정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작진들은
겨울왕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바람의 정령 게일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등장인물들을 이끌고 미스테리를 풀기에 도와줍니다.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게일이 어떻게 등장인물을 이끌었을까요? 바로 개성을 부여해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낙엽이나 가지, 옷이나 머리카락을 날리는 것으로 게일의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등장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개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여 후반부에서는 게일의 도움으로 엘사는 올리프를 살리게 됩니다. 형체가 없고 시각 효과로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캐릭터 애니메이터가 작업한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 작업팀과 협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3대 정령을 간단히 표현하면 불과 물, 그리고 땅의 정령 모두 북유럽 신화에서 있던 요소를 가져와 재창작한 것입니다. 그중 물의 정령인 녹은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답사갔을 때 신화에서 있던 존재로 원작에서도 말로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땅의 정령은 디자인이 많이 바뀐 캐릭터로 전편에 나온 트롤과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추상적으로 그려졌으며 특정한 형체보다는 바위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영화와 그냥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뮤지컬의 노래입니다. 뮤지컬에서는 노래와 음악이 어우러지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왕국원에서 OST를 맡았던 크리스토프 백이 이번에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가 직접 말하는 제작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곡을 쓸 때마다 가장 먼저 계획 잡은 것은 스토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의 중심축인 정령, 특히 불과 바람을 표현하는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비와 크리스틴이 만든 노래에서 멜로디를 따와 이를 바탕으로 작곡하였습니다. 특히 엘사와 안나의 엄마인 이두나가 부르는 자장가는 영화의 시작에 위치하였기에 이 곡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적합한 곡이었기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1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엘사와 안나가 성장하는 이야기이기에 음악도 성숙해지고 정교하고 복잡해졌습니다. 2편의 노래를 1편에 넣었다면 어울리지 않았겠지만 캐릭터가 성장한 2편에서는 알맞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기존에 쓰지 않았던 악기도 활용하였는데 이 목관 악기들로 빗방울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신비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효과를 활용했습니다.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의 주제곡은 좀 더 색다르고 이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을 떠올릴 수 있게 몇 가지 북유럽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플루트인 겜스 호른을 활용하였는데 이 악기는 뼈로 만들었으며 마법의 숲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멜로디 악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왕국 블루레이에 수록된 부가 영상을 일부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들로는 삭제 영상, 겨울왕국의 초기 수많은 버전들과 개그릴 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주위 매장에서 겨울왕국 블루레이를 구매 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파란마을이었습니다. All right, what do you think, man? Should we take him out the back door?